네, 반갑습니다. 청춘부동산입니다. 우리 경제학에서 큰 정부, 작은 정부라고 배우죠. 근데 현재 금리 관련해서는요, 이게 큰 정부, 정부의 개입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. 네,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증가를 이유로요, 압박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. 정부는 돈을 계속 풀면서 금리는 또 인상하게 만드는 그런 좀 모순된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,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추세 같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는요, 금리가 한 3개 정도 됩니다. 어이가 없죠. 네,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후진국으로 가는 것 같고요. 실제 대한민국의 GDP 순위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게 미국 금리인데,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이게 좋아할 게는 못 돼요. 1995년 이후에 미국은 고금리를 약 6년간 유지를 하게 되는데, 이때 아시안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외환 보유고가 적은 국가들부터 순차적으로 터지게 되죠. 그리고 2001년 IT 버블을 끝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. 미국은 지금 전 세계 기업들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면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죠. 그러면서 전 당분간 경제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최근에 미국 실업률이 4%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데, 실제 신규 고용 숫자는요, 더 늘었는 거 아시죠? 저는 앞으로 몇 년간 이 고금리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또 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신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미국은 그 당시와 다르게 달러가 이제 망하고 있다,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던데, 화폐는요, 한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한 채권이죠. 달러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 승전국으로서 가지면서 금을 본위로 만들게 발행을 하게 되었죠. 지금은 아니지만요. 지금 달러가 망하고 금이 최고다라고 하는데, 금도 미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. 다시 금을 본위로 하는 화폐를 전 세계 국가들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시 미국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나라의 금리가 왜 3개고요?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가요, 정치금리예요. 금리가 올라갈 때 정부에서는 정책금리를 통해서 1%대 대출을 막 해주게 했었죠. 이제 금리가 인하한다고 주담대 금리를 인하시키니까 당국이 은행권을 압박하면서 금리를 올려버립니다. 한국은행은요, 중앙은행으로서 독자적인 금리 결정권을 가지지만은 우리나라는 좀 힘들죠.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, 터키의 에르도안이 생각났어요.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니까 터키 중앙은행 장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죠.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갑자기 나타나서, 야,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수출에서 유리한데 왜 금리 인상을 왜 하는데? 너 교체. 이런 식으로 교체시켜버리죠. 그 결과 터키의 화폐 가치는 폭락을 해버렸습니다. 그리고 제가 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하는지 이 차트 보고 아시겠어요? 터키의 리라를 보면요, 환율이 서서히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을 팍 넘어버리니까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급등을 해버리죠. 리라가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.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, 저는.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으니까요,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저금리로 대출해주고, 금리를 내려야 할 때 정치적인 압박으로 막아버리고, 좀비 기업, 좀비 부동산을 계속 양산하는 겁니다. 경제와 정치를 좀 동일시해버리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. 주택담보대출은요, 10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, 이건 뭐 당연한 거죠.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금리에도 큰 영향을 받지만요, 저는 서울 부동산 급등에 따른 좀 벼락 거지, 그리고 2년 전에 높은 가격에 전세 들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. 그분들이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던 것들을 높은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좀 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가 달러 대출 금리인데요. SOFR 금리라고 달러를 빌릴 때 사용하는 금리라고 몇 번 이야기를 드렸었죠. 우리나라는 보유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, 달러를 빌리기 위해선 약 5%대 대출 금리를 지급해야 됩니다. 이번에 KB국민은행이 글로벌 채권을
6억 달러 발행했는데 3년물이 5.4%, 5년물이 약 5.3% 금리로 확정되었죠. 해외에서는 5%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요.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3%대로 대출을 해준다? 역마진이죠. 다르게 말하면요. 원화보다 달러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의미고 실제 달러액은 금리를 많이 주잖아요. 또 포스코하고 인도네시아 합작법인은요. 총 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을 발행했는데 3년물, 5년물의 금리가 6.375%로 엄청나게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. 이것도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가 시중금리예요.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10년물 국채금리 가지고 왔는데 고점을 찍고 금리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. 즉 시중에 더 많은 자금들이 풀리고 있다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. 사람들은 물가 급등에 신음하고 있죠. 제가 지금 상황에서 걱정되는 게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아니에요. 그거는 시일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터질 수 있어요.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.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. 화폐 가치의 상실, 그리고 노동 가치의 하락. 전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. 우리 무슨 시장 가서 바가지 섰다 또는 제주도 대신에 해외여행 가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물가 상승이고요. 부동산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도 인플레이션이에요. 터키 리라화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 봤잖아요. 지금의 물가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요. 추후에 환율하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급등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물가를 잡아줄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권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죠. 우리나라는 달러 금리, 정치 금리, 시중 금리, 즉 금리 결정권에 대해서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.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그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뚜렷해지고 있는 거죠. 네,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